재즈의 신 마일스 데이비스. 살아생전에 그는 무려 150여 편 이상의 음반을 발표했고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인 그래미를 8번 수상했으며 재즈의 흐름을 대여섯 번은 바꿔놓은 음악의 화신입니다. 야생의 흑표범 같은 분위기와 트럼펫 연주 외엔 아무것도 관심 없는 듯 차가운 표정, 때때로 관객들을 등진 채 연주에 빠져드는 모습들은 20세기 미국 재즈의 쿨한 일명과도 같죠. 그는 동시대의 클래식 명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과 그 앤디 워홀이 옆자리를 권할 정도의 예술가였으며 종종 피카소에 비견되던 천재 뮤지션이었습니다. 20세기가 함께한 재즈 트럼펫터 마일스 데이비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상의 품위를 지향하는 현대의 취향. 첫 번째 시간으로 재즈의 신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과 취향을 살짝 엿보려고 합니다. 재즈의 신, 천재 혹은 폭군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늘 따라다니는 수식들이죠. 그는 천재적이고 기발한 연주자기도 했지만 연주의 재능만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마일스는 밴드의 이름과 멤버들의 구성을 재즈 스타일에 맞춰 종종 바꿨는데 그는 동료들을 고르는 데 있어 신기할 정도로 귀신 같은 안목이 있었고 미래의 거장이 될 만한 이들이 그의 곁을 거쳐가게 됩니다. 인재를 발굴하는 기술도 대단하지만 의외로 혼자 작업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일례로 1959년에 발표된 그의 대표작 카인드 오브 블루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입문용으로도 종종 추천되는 이 앨범은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며 동시에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기도 하죠. 이 앨범은 흔히 모달 재즈의 효시라고 평가되는데 모달 재즈는 코드가 아닌 모드를 중심으로 하는 재즈 연주로 기존의 장단조를 중심으로 하는 음들의 배열 체계와는 다르게 각 음을 기본음으로 하는 7개의 독자적인 음들의 배열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일스가 혼자 풀어냈을까요? 세간에 잘 알려져 있듯 그는 클래식의 염증을 느껴 무려 줄리아드를 자퇴한 전적이 있습니다. 사실 재즈 연구가 조지 러셀의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마일스는 이전부터 모드를 이용해 작곡을 시도했는데 한국의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와의 교류는 당시 그에게 좋은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클래식 교육을 받았던 에반스는 드뷔시와 라벨 같은 프랑스 신고전 작곡가들을 통해 이미 모드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섬세하고 내면적인 연주에 마일스는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죠. 다소 잡음은 있었지만 에반스가 백인이었던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그는 카인드 오브 블루의 제작에 연주뿐 아니라 작곡가로도 참여합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이 앨범은 녹음 전 사전 연습도 없었고 밴드는 무엇을 연주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5곡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곡이 단번에 녹음되었으며 이에 마일스는 흡족해 했다고 하네요. 대가 들을 호령했던 그의 작업 방식이 엿보인달까요? 카인드 오브 블루로부터 10년 후인 1970년 전후 그의 전기시대라고 불리는 당시의 마일스는 일렉트릭 기타와 피아노 등 그간 재즈 무대에서 외면당하던 전기 악기들에 주목합니다. 록 페스티벌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내장을 울리는 거대한 사운드에 매료된 것이죠. 게다가 작은 볼륨으로 살살 연주해도 스피커와 앰프를 통해 큰 소리를 만들어내니 표현의 영역마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영감을 얻은 것이죠. 피아노 신동이었던 허비 행콕을 포함한 당시의 밴드 멤버는 물론 평단의 순수주의자들도 크게 반발했지만 역시나 마일스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렇게 전기 악기와 펑크 음악, 거기에 타국의 민속 음악까지 용합된 새로운 특이점, 퓨전 재즈가 탄생했습니다. 역시나 걸작으로 손꼽히는 이너 사일런트 웨이와 비치스 브루의 연작으로 그 난해한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데 이 둘은 편집 방식마저 획기적이었죠. 당시 그의 프로듀서였던 테오 마세로는 영화 필름을 편집하듯 녹음 테이프를 면도날로 자르고 이어붙이길 반복했는데 69년 당시 해체주의를 연상케 하던 그들의 편집 방법은 수십 년 후 인터넷 시대 뮤지션들의 기본 기술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재즈 스노우 허비 행콕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혼여행에서 늦게 돌아온 바람에 밴드에서 해고당한 허비 행콕. 올해로 82세를 맞은 그는 마일스와의 세션 이후 재즈부터 전자음악까지 모두 아우르는 거인이 되셨습니다. 장르의 벽을 허물며 재즈를 이끌어온 혁명가. 그 시대 최고의 재즈맨들을 호령하던 예술가들의 선구자. 재즈의 신 마일스 데이비스의 이야기 어떠셨을까요? 물론 앞선 이야기들이 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 권의 책이나 영화로도 담아내기 힘든 예술과 굴곡들이 그 삶에 녹아있으니까요. 마일스의 삶과 음악이 더 궁금하시다면 존 스웨드의 책 마일즈 데이비스의 일독을 권해드리며 국내에도 잘 알려진 연기파 배우 돈치들 주연의 그가 직접 감독까지 맡은 전기영화 마일스를 통해 마일스 데이비스에 대한 존경과 애정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추천 음반들과 함께 현대의 취향 첫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